대학이 원하는 것을 이 학생들이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들은 보통 세팅을 해놨거든요. 메뉴판을 받아먹어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제때 신청 못하고 마감기간 놓치고 해서 내 생기부는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그 다음에 내 수능이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학업 능력은 떨어져 가게 되고, 내신도 충분히 안 나오고, 당연히 수능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흑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비 고1, 그러니까 곧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이 지금 그리고 진학 직후에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리즈로 여러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이것을 모두 숙지한다면 내가 입학한 이후에 내 노력이 내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효율을 최소화시키는 내용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고입 신입생들,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이죠. 학교에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 일단 학교에 적응을 해야,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무슨 뭐 집중을 하든 노력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 생활 적응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하는 학교 생활 적응 그런 내용 아닙니다. 실제로 내 생기부, 내 내신, 내 수능, 그 다음에 내 논술 어떻게 세팅할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학교에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 패턴. 지금 만들어 놔야 됩니다. 들어가서 학습할 거리가 많을 때 그때 학습하면서 패턴을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늦습니다. 그럼 내신이 깨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을 고착화하는 게 있죠. 생활 패턴 역시 이렇게 생활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적과 내 학습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또 각오하고 입학하게 된다면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쳐오는구나 라고 알고 있다면 내 노력 대비 그 다음에 결과물로 성적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비율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 적응 보자면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고 가는 학생들은 자사고, 과학영재고, 그 다음에 외고 이런 거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밖에서 어떻게든지 정시를 많이 해야 돼. 걔들한테 수시에서 밀린다고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고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사고나 영재고나 또 외고 간 애들은 학교에서 알아서 잘 세팅이 돼 있겠지? 그럼 알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겠지? 그러고 나면은 나는 수시로 쉽게 대학에 가겠지? 그 다음에 수능도 금방금방 오르겠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라고 착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대학이 원하는 것을 이 학생들이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들은 보통 세팅을 해놨거든요. 메뉴판을 받아먹으라.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제때 신청 못하고 마감기간 놓치고 해서 내 생기부는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그 다음에 내 수능이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학업 능력은 떨어져 가게 되고, 내신도 충분히 안 나오고, 당연히 수능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2028학년도 적용을 받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내신의 변별력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논술도 빡세게 어렵게 못 내. 그 다음에 학종도 마찬가지인 게 교회 활동이나 교회 입장을 반영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은 반영되지 않는 논술이나 정시 전형에서도 생기부의 비교과를 반영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미 그러겠다고 확정 발표한 상위권 대학도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확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던져놓으니까 자기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대학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수능을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생기부 필요 없어 라고 구시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이 많아요. 큰일 날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거, 나한테 세팅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학교교육 계획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거는 학사 일정도 나오고 평가 계획, 우리는 수행평가나 지필고사를 이렇게 할 거야 또 나오지만 방과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메뉴판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니까 네가 필요할 때 들어 선택해서 이 내용인데, 생기부에서 이 학생이 무슨 창의성이 있다 수업 열심히 듣는다 그런 거 열심히 들을 것 같죠. 근데 이거 학부모님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 때도 그런 거 평가 받았어요. 그거 대학들 관심 없어요. 얘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어떤 과목이 개설돼 있는데 얘가 안 들었냐 들었냐. 개설돼 있지 않아서 못 들은 거는 크게 묻지 않아요. 하지만 개설돼 있는데 얘가 놓쳐서 안 들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정말로. 전체 전형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낙타 바늘구멍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원을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 되고, 뒤에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다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계획 있는데, 뭐 이거 동아리 크게 대학 갈 때 중요하지 않다는 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색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별로 이것도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애를 써서
학교 교사들 힘들어서 만들어낸 거고, 또 이거 안 하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합니다. 자,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정부에서 IT 관련 뭐 어떻게 생명과학 관련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 일산 동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개설해 있다. 외부에서 이런 강사들이 와서 교내에서 수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지금 여기서 제가 예를 다 드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그거 다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게 생기부를 달라 보이게 만드는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라.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조종례 때 설명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느라고, 왜냐면 곧 집에 갈 거니까 핸드폰 하느라고 못 들었어. 따라서 엄마 아빠한테 전달도 안 했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지난주 화요일날 마감됐대. 못 들어. 생기부 부실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뉴판을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한 애들이 고3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전 일반고라 어쩔 수 없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고 프로그램 강화해라. 너네 이딴 식으로 나가면은 야, 자사고랑 영재고랑 외고만 대학 간다고 우리가 욕먹어 라고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걸 듣는 것이 수험생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험생 나이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힘이 가장 강한 세대죠. 그래서 이거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지가 다음 선거 때 또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습니다. 무조건. 조금 더 빵빵하고 조금 더 부실하고 있을 수 있어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어느 학교나 다 돼 있어요. 일반고도. 사실은 자사고나 영재고나 외고는 특색 사업이 아니죠. 이게 일반 사업으로 다 세팅이 돼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학 가고 못 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고도. 자사고도 그것 때문에 뭐 대입이 보장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집편은 더 중요하죠. 학교 지정 과목이 이렇게 돼 있다. 필수 과목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자기가 이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쟁력이 없는 진학 전공이 있고, 이 학교에서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생기부는 이런 방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에 유리해. 이거 지금 결정해야 돼. 지금 알아놔야 됩니다. 입학하자마자 신청하라고 해요.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해. 이거는 사실은 같은 지역 내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메뉴판이. 왜냐면 교육청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이 선택 과목을 할 때 내가 수능이랑 관련이 없어. 그런데 나는 이걸 선택해서 들었어. 이게 생기부 비교과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성평가라는 거. 대학들이 이거부터 봐요. 이거부터. 아까 말한 방과후.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기재해 주는지도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게 이수 단위가 뭐냐, 그 다음에 거기서 평점이 어떻게 되냐, 그거부터 확인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기재사항만 집착을 한다면 교수들이 교사의 기재 능력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 싫어해요. 교수들 바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해, 아이들이. 그래갖고 지가 몇 개 선택한 걸 가지고 그냥 좀 잘 써달라고 담임선생님한테 바짓간에 붙들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만 차선이고 이게 최선입니다. 그다음에 학기별 이수 단위도 다 여기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한다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시간을 뺏기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학습 부하가 걸리겠네? 이거 미리 지금 정해놓지 않으면 입학하고 나서 야, 내일 모레까지 신청서 가져와 막 이래버리는데 그때 가서 늦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랑 상의할 시간도 없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조카들,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친조카가 아니라 이제 정말 친한 친구나 후배 조카들 이거 이미 다 해줬어요.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걸 모르고 내가 설명하는 동안 중요한 걸 알게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 듣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너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 사실 생기부에 이게 한 3분의 1 차지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92% 이렇게 할당해버려요. A, B, C 중에. 왜? 어차피 절대 평가인데 내 학생들한테 B, C 등급을 왜 줘? 이게 모든 학교들의 공통적인 성향이거든요. 자기 학교 애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대학들도 잘 안 봐. 그다음에 동점자 처리 규정. 이거는 어느 학교나 다 비슷해. 근데 수행평가 인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거 산정되겠죠?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그 수치적인 정량 평가는 중요도가 떨어져요. 왜? 이걸로 바뀌었거든, 지금. 지금 한 살 형, 한 살 언니들부터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들이 지금 고민이야. 어떻게 할지 확정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다 고민이야. 그래서 지금은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는 논술이나 정시에서도 비교과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방향이 가고 있고, 그렇게 비교과를 논술이나 정시에서 반영해야 되겠어? 라고 공개한 상위권 학교도 두세 개 있어요. 지금 끝났어. 지금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아졌어. 그런데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확실하게 정량 평가에만 기재가 돼요. 교과에서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신의 일부를 차지하는 수행평가는 정량 평가로도 기재가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과에서도 이 학생이 이렇게 했다, 이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 이러한 자료조사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기재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기재사항이 좋은 평가를 받는지 뒤에 다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으니까 영상 올리겠습니다.
수행평가 인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뭐 결석도 어떻게 반영을 하고 뭐 병결 어떻게 반영하고 TT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데 이거 모르면 자기 혼자 까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 규정상 수행평가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비교과 기재상에도 좋게 기재가 안 돼. 나중에 바짓가랑이 붙들었더니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도 중요하지만 다른 애들과 형평성도 중요한데 너의 수행평가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어.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특히 2028년도 적용받는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내신, 비교과 둘 다에 적용되는 거니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안다고 열심히 하고 안 한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했을 때 그 열심히 한 노력이 점수화 돼야 되잖아? 그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더더욱 중요해졌다? 같은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학생들한테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야, 잔머리 굴리지 마. 게으름 피지 마. 이거 3개 무조건 세팅해서 숙제해놔. 입학하기 전까지. 지금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하면 네가 얼마나 하겠니? 입학하고 나서나 열심히 해. 지금은 너가 어떤 학습 부활을 얻게 될지 숙지하는 데 더 신경 써 라고 말하지만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은 애랑 같이 수험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 수험생활을 관리도 해줘야 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보살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분량이 꽤 되거든요. 한 번 인다고 숙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차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신입생 안내서라는 거 애가 신입생 OT나 그다음 신입생 설명회, 신입생 소집 이런 데 갖다 들고 올 겁니다. 굉장히 얇아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안내 책자가 있어요. 학교 안내 책자. 학교 안내 책자에서 이거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쉽게 숙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계획서 요약본.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양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학교 안내 책자에서 조금 부실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난 학교 교육계획서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은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따로 요약된 거 무조건 줍니다. 학교 특색서. 아까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이 학교 특색 사업 역시 절대 놓치는 거 없도록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듣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일반 고이든 영재 고이든 외고이든 자사고이든 어디든지 간에 목숨이 달려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선택 과목 가이드북. 이러한 선택 과목이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사들이 하고 저거는 제가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개설하겠습니다. 이거 과목이 이러이러한 분야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과목은 수능에 이런 과목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 잘 돼 있고 명료합니다. 그다음에 계열별 권장 과목 안내서라는 게 있죠. 이거 인문계열, 자연계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문계열 안에서도 상경계열이 있고 인문계열이 있고 사회과학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안에서도 공대가 있고 의학계열이 있고 뭐 자연계열이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권장 과목이나 권장 도서 이런 거를 한참 유행처럼 발표하던 5, 6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부활을 준다고 해서 없어졌어. 근데 그거는 여론의 문매를 받고 대학들이 공개하지 않는 것뿐이지 원하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대학들이 원하는 건 뭐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이다. 그다음에 성실한 학생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다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 보여야 되고 잘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권장 과목이 있으니 이거나 이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꼭 챙기세요. 혹시 이런 거 원하시면 이거 학교에서 다 마련합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전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3, 4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이랑 상의해 주실 수 있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만 딸랑 던져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고등학교들은 학교 측 설명 절차가 다 돼 있고 이거 안 하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수험생은 합격자 소집일이 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이걸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무조건 참여합니다. 위에 나온 내용들 설명해주고 숙지시키고 관련 자료를 줍니다. 다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이거 말고 이게 돼 있는데 학생들보다 훨씬 자세히 설명을 해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정말 중요하고요. 학부모총회는 사실은 이 내용보다는 무슨 뭐 예를 들면 저는 학교한테 위탁받아서 통째로 돈 받고 애들 희망자들 학종이나 논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돈을 학생이 내고 학교에서 수납을 해서 저한테 통째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 우리 애한테 학교 등록금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수업에 대한 수강료를 받아갈 거야? 이거 학부모총회에서 승인 안 나면은 저는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승인 안 나오면은 아예 강의 시작도 안 하고 계약서도 안 써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이거는 빠져도 돼. 근데 뭐 이거를 빠진다고 해도 어차피 그런 거 철저하게 감시하는 학부모님들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빠지시면 안 돼. 이건 모든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보통은 학기 초에 할 때
요거 1부, 요거 2부에서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학부모님들한테 이틀 시간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참여하시고 정 바쁘시면 요것만 듣고 이게 보통 1부거든요. 요것만 듣고 그냥 볼일 보러 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가 사실은 더 자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요즘에는 학교별로 안 하고 그 교육청 단위로 그 여러 학교가 참여해서 그 지역에 한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거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여기다. 근데 내 고등학교 때 뭐 하면 되겠냐 이렇게 부스별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걸 굳이 고1 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빨라야 고3 고2 끝나는 곳 사실 고3 돼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꼭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많진 않지만 학교 측이 되게 수동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내용이 되게 부실한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 근데 그거를 욕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그 학교가 자사고냐 영재고냐 일반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사들의 성향이에요. 학교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런 것도 상관없고 교사들이 얼마나 희생하느냐예요. 근데 이거 우리 학교는 이거 좀 정보도 부실하고 좀 수동적이야. 시인성도 떨어져 자료에. 이걸 학교 욕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걸 잘 해주는 학교의 교사들한테 존경을 표해야지. 전 교사 아닙니다. 강사입니다. 요거 타고 해서 욕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충분히 지원을 안 해. 교육청에서 그냥 교사들한테 떠넘겨. 교사들 수업 연구도 해야 되는데 아시죠? 학부모님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윗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고 실무자들한테 다 그 업무 부하는 떠넘기고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한테 욕할 수도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담임교사 조정례에서 무조건 전달을 합니다. 제발 조정례 할 때, 물론 대부분 열심히 해라, 뭐 수행평가 꼭 제출해라, 늦기 전에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거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으려면 제발 조정례 때 핸드폰 하지 마. 조정례 때 어차피 조정례 길게 안 하잖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집중해. 정말 내가 뭘 해놓는 것이 영향가 있느냐?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임박했을 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이걸 꼭 듣도록 하고 이걸 들어야 엄마 아빠한테 전달을 해서 엄마 아빠랑 상의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 학습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근데 하면은 스펙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거 따져볼 수 있으니까 그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은 보통 요즘에는 수험생들이 엄마 아빠랑 상의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수험생들이 비슷했는데 한 20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귀찮아할 정도로 다 시시콜콜 말하면서 엄마 아빠랑 상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정반대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절대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학교에서 뭐랬니 하면은 이제 수험생은 이제 좀 길어지면 신경질 내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경우가 있거나 좀 많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미혼에 자녀도 없는데 어쨌든 내 주위에 보면은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를 방치할 수는 없어. 너무 걱정돼. 요즘에 입시가 학부모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돼.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 사이트 입학처가 아니라 대학 그 입학처가 아니라 고등학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외부에 공지하는 거 말고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하는 그런 배너가 있어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학교별 사이트에 다 전달이 됩니다. 그때그때 이 내용이. 그러니까 너 그거 있잖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거 해보자. 한다거나. 근데 이것도 뭐 별로다. 그러면은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학교 알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자기 그 자녀 고등학교 치면 다 나오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요. 시간적 딜레이가. 여기서 바로 나오고 여기서는 며칠 걸리거나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게 우선인데 귀찮으시면 요거 하셔도 뭐 크게 데미지는 안 입는다. 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